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수변공원 인근 도로 8곳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주차 공간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수변공원 인근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곳은 평소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민원이 잦았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이곳을 포함한 8곳을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속구역 인근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문제가 돼서 단속하는 건 좋은데 주차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단속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 당진시는 해당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고 민원이 잦아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변공원 쪽이 이제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오면은 어린이 보호구 지정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쪽에 대해서 인근 주민분들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한 당진시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인근에 주차장 설립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혀 해당 사항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개교까지 1년이란 시간이 있는 만큼 당진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뿐 아니라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축산학취 저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순성면에서도 시민 제보가 들어와 취재했습니다. 이정원 기자입니다. 순성면 인근입니다. 시민들은 악취가 매일 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제1방송 취재에서는 당진 신터미널 인근 주민들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25억 400만 원 규모의 축산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 33곳을 우선으로 25억 원 규모의 악취 개선 시설 정비 사업과 미생물제 제공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악취 개선 사업에서 축산 농가가 자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50에서 60%에 달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농가의 경우 장기적인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은 어렵고 한시적으로 탈취제를 제공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탈취제 제공의 경우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악취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은 도내 15개 시군 중 2위의 축산 규모를 가진 지자체입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까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을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당진시가 현대제철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효영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29일 제철소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현대제철과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폐열 회수, 연료 절감,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오염물질 처리 설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제철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약 4,900억 원을 투자해 제철소 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앞으로도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구현에 당진시가 앞장설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도 환경규제 준수의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선진화된 환경 시스템 구축과 개선 활동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당진시 고대면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덫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상처가 심해 결국 안락사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3년 전 깃털이 뽑혀 구조된 부엉이였습니다.
이렇듯 구조됐다가 다시금 구조되는 멸종위기 야생조류가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고대면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달 25일 천연 기념물인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덫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수리부엉이 다리에 있는 추적기를 확인해 보니 3년 전 깃털이 뽑혀 구조된 부엉이였습니다. 약 2년 동안 재활훈련을 받고 지난해 자연으로 돌려보내졌는데 불과 1년여 만에 덫에 의해 크게 다쳐 결국 안락사됐습니다. 현재 당진 지역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은 지난해 121건이며 올해 10월 25일까지는 122건 발생해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조된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밀렵이나 농약 중독 등에 의해 다시금 구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밀렵 단속 강화 등 야생동물에 대한 환경 개선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R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순성면의 한 농가에서 2020년도 사과 시범사업 신품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영 기자입니다. 당진시는 지난 28일 사과 분야 시범사업장인 순성면 아찬리의 최기로 씨 농가에서 2020년도 사과 시범사업 신품종 평가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과수 야생동물 조류 피해 방지 실증 시범사업과 과수 이상기후 피해 예방 실증 시범사업 등 총 5개의 과수 분야 시범사업 42개소에 대한 추진 성과와 시범농가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당진에서 생산되는 20품종의 사과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사과과수원 13개소에 레이저 조류 퇴치기를 설치한 결과 설치 전에 비해 과실 손실률이 15% 감소했고 5개소의 냉해 방지제와 기타 제재를 통해 사과 정형화율이 작년 대비 12% 증가하고 서리 피해가 62%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도 과수원을 방문해 사과 전시를 둘러보고 농업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구본석 과수팀장은 다양한 품종 육성과 고품질 과일 생산을 목표로 재배 기술을 지도해 당진 사과의 경쟁력과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제40회 자유소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지난 28일 나라사랑공원 호국지사 위령탑에서 진행됐습니다. 제40회 자유소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지난 28일 나라사랑공원 호국지사 위령탑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령제는 김국환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 지회장과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호국지사 유가족이 참석해 호국 영령의 애국정신을 추모했습니다. 합동 위령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일반인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1981년부터 거행됐습니다. 위령제는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추념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김국환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 지회장은 추념사를 통해 순국 선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날 이 땅에 벌어졌던 6.25 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선국 선열이 만든 소중한 결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령제가 행해진 호국지사 위령탑은 6.25 당시 무참히 희생된 당진 지역 순국 선열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세워졌습니다. JR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 시내 곳곳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을을 알리는 단풍이 당진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당진 시내 곳곳에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물든 모습입니다. 특히 당진 아미산 부근 단풍은 10월 말부터 내달 초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아미산은 당진의 최고봉이지만 해발 349.5m로 높지 않고 산세도 험하지 않아 1시간 남짓이면 오르내릴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부담스럽지 않게 가족 연인과 함께 단풍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JRB 뉴스 이정원입니다.
당진 지역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등의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연 기자입니다. 신터미널 근처입니다. 외부 압력에 의해 파손된 채 제기능을 상실한 점자 블록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구터미널 근처입니다. 방향을 안내하는 일부 선형 블록이 차도를 향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점자 블록이 끊겨 있는가 하면 인근 횡단보도 맞은편에는 아예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진 지역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더불어 저시력 장애인들을 위한 이정표 개선도 필요하다며 이정표가 너무 작게 보여서 은행이나 약국, 병원을 가거나 버스를 타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당진 지역 내 시각장애인 수는 약 1000여 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당진시를 위해 보행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보다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의 인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칙넝쿨이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또 인근의 가로수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칙뿐만 아니라 인도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인근에는 인목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성문산단 내 전멸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2명이 숨졌지만 아직까지도 전멸 등으로 운영되는 신호등이 많아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성문산단의 기업투자 유치와 더불어 인도 정비와 신호체계 등 기본적 관리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신터미널 인근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정은 기자입니다. 신터미널 부근입니다. 공사장 인근에는 보행자 신호등까지의 공사 현장이 확장되어 있어 상당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수시로 다니는 공사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렇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곳조차 없고 인도는 아예 사라진 모습입니다. 한 시민은 제보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배달이 자주 나가는데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위험하다고 느낀다며 도로까지 공사장이 나와 있어 지나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차량도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결과 차도에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인도가 아닌 도로를 향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발견하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 신호등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 시민들은 혼란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관계자는 도로를 한 차선 더 중축할 계획이라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당진 지역 하늘이 다시금 미세먼지에 의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난방 가동이 본격화되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다시금 유입되고 있어 대기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당진과 아산, 천안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을 기록하는 등 대기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중국의 난방 가동이 본격화되면 대기질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돼 당진의 대기질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 시내 자전거 도로가 지나치게 위험하거나 좁아 시민들이 이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 시내 터미널 인근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지나치게 좁고 위험한 모습입니다. 취재 당시 이곳을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덕동 수변공원은 시민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주로 찾는 시내 부근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없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전거 도로가 산업단지 위주로 설비되어 있는 것은 산업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새로 공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시내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중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나왔습니다.
이정원 기자입니다. 국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2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국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재작년 2월에 충남 아산 곡교촌에서 발생한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에 반경 500m 이내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는 방역 관리에 대한 홍보를 다방면으로 실시하는 한편 누수 없는 방역을 위해 축산농가 특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RB 뉴스 이정원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